반갑습니다. 개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필리핀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필리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젠지 세대들의 대단한 열풍이죠. 대단합니다. 지금 작년에 이게 방글라데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그다음 네팔, 이제는 필리핀으로 왔습니다. 필리핀, 페루도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필리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필리핀에 지금 젠지 세대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게 뭡니까?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이 네팔과 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팔과 같이 9월 달부터 시작되었고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필리핀 정부가 홍수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게 부정부패가 이게 폭로되면서 지금 필리핀 전역이 지금 네팔과 같은 이런 반정부 투쟁이 한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으로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지금 필리핀은 섬으로 전 세계에서 뭡니까 가장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7천 개 이상으로 섬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라 이름조차도 뒤에 보면 필리핀 저 아닙니까? 저 DS가 있죠. 이게 굉장히 많은 섬들이 많은 나라인데 어쨌거나 이제 섬들이 많다 보니까 홍수에 항상 이게 또 항상 매년 이게 태풍이 글로 필리핀을 거의 지나가다 보니까 홍수가 많이 생기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아마 홍수 통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모양입니다. 3년간 약 뭡니까? 5,450억 페소 단위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원 정도를 이렇게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뭡니까 부정부패에 휩쓸리고 또는 이 프로젝트 중에 또 어떤 이게 관련된 내용은 유령 사업으로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업을 올려가지고 이 부패 돈을 이렇게 빼돌렸다는 내용이죠. 이 스캔들은 뭡니까 어디서 폭발했냐 하면은 이게 한 부유한 건설업체 부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계약금의 약 25% 그러니까 4분의 1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다고 폭로하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이게 쉽게 말해서 딱공이 열린 거죠. 거기다가 이게 이 스캔들을 해가지고 국회의장하고 상원의원 등 상당한 공무원도 당연히 연루됐겠죠. 사퇴하는 등 전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답니다. 이게 국회의장과 상원의원 등 각종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은 정부의 웬만한 사람들 다 연루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게 일부 공무원들만 이렇게 날린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정부 전체가 부정부패로 이렇게 시달린다, 그 연관이 돼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정부 투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지금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게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좀 웃긴 게 이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정부 뭡니까? 이 정부의 마르코스 주니어가 2022년 6월 30일 날 이게 취임을 해가지고 이게 취임하고 나서 7월 달부터 한 뭡니까?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 이 3년간의 홍수 프로젝트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홍수를 막기 위한 뭡니까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는 거죠. 꼭 필요한 거죠. 필리핀에서 보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한 13조 원의 프로젝트를 배정했는데 이게 2024년부터 이 부패가 시작되고 있다. 부패 공무원들과 관련된 이러한 부실 공사 등의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게 폭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청문회에서 한 건설업체가 어마어마한 이 부정 스캔들을 이제 폭로하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유령 사업도 없는 사업도 많았고, 근데 완공되지 또 얼마 되지도 않은 이게 댐이 뭡니까? 붕괴되는 프로젝트가 붕괴되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설사 뭡니까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부실과 또 많은 있지도 않은 유령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게 대한 13조 원이 어마어마하죠. 이 돈이 전부 부정 스캔들로 얼매인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폭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나는 건 제가 뭐냐면 재미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마르코스 주니어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누굽니까? 페르난도 마르코스고 어머니가 뭡니까? 이멜다 아닙니까? 세계 필리핀 하면 생각나게 만드는 부정부패의 대명사, 필리핀 하면 생각나게 만드는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바로 이 이멜다죠, 이멜다. 하루에 한 번씩 구두가 바뀐다는 이게 쫓겨날 때 이게 국민들로부터 쫓겨날 때 이 이멜다
여자의 이 이멜다 뭡니까 마르코스의 부인인 이멜다의 그 신발장에는 2천 컬레가 넘는 신발이 나왔다고 하죠. 그때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부가 횡령한 규모가 뭡니까 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차유큰 뭡니까 부정 축제를 한 이 대통령이었죠. 결국 국민들로부터 쫓겨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 쉬고 다시 그 아들이 지금 다시 이 대통령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보통 이게 아버지가 유명한 나쁘게 유명했던 좋게 유명했던 간에 유명한 이게 아이들 자식들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이게 대를 이어가지고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희한하게 이게 보면은 한 번 걸러가지고 바로 이렇게 부정부패로 인해가지고 쫓겨났던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참 웃기죠. 웃긴데 어쨌든 지금 현재 대통령입니다. 그때 이 부정부패의 일가의 아들인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또 지금 사상 최대의 부정 스캔들로 휘말리게 되죠. 이게 대통령이 이 일에 관계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그래서 지금 대단히 크게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또 재미나는 건 뭐냐면 부대통령인 사라 두테르트 여러분 두테르트 유명한 거 아시죠? 두테르트 이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이 두테르트 이 앞에 대통령입니다. 이 앞에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인데요. 이 지금 사라 두테르트가 이게 부통령입니다. 부통령. 그러니까 이게 두테르트의 딸이라는 거죠. 딸입니다. 딸인데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부통령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도 이게 연속으로 이게 대통령을 할 수 없는 2번 이상 못 한다는 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걸려가지고 연안에 걸려가지고 아마 로드리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만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대신 딸이 나서가지고 지금 부대통령이 됐죠. 이게 두테르트가 뭐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 아시죠? 마약과의 전쟁 해가지고 그 필리핀이 마약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두테르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거의 폭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데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바로 사살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부터 인권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했는데 어쨌거나 국민들에 대한 지지는 높았습니다. 지지율이 높았고 그래서 이 폭압 이게 굉장히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런 마약 사범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렇게 제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필리핀은 이를 반발해가지고 ICC 국제형사사법재판소를 탈퇴했다고 합니다. 탈퇴했고 그래서 또 두테르테 하나의 또 정책은 외교 정책이 변하는데 미국 일방주의 필리핀에 미국이 이렇게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한때 그래서 미국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었던 정책을 두테르테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인 두테르테가 되면서부터 미국에서 좀 중국으로 친중국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치는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러면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렇게 가면 나쁜 거 이렇게 우리 민주적인 정책에서 볼 때 나쁜 것만 했느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 교육하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이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프라도 많이 만들었고 지었고 또 부패 척결과 행정 간소화를 내세워 가지고 일부적으로는 계획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가지고 무상 대학 교육하고 보편적 건강 교육 보험을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부 인권을 탄압하고 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내부 개혁을 통해 가지고 국민 복지 정진을 위해 가지고 무상 교육 또는 이게 보편적 건강보험을 시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지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금 두테르테의 딸이 사라 두테르테가 이게 부대통령입니다. 부대통령. 마르코스 전직 대통령의 가장 부패했던 일가의 대통령 아들과 이 사라 두테르테가 이렇게 한번 이게 서로 대통령 자리를 놓고 한번 다투기도 했었죠. 현재는 어쨌든 사라 두테르테가 전직 대통령 딸이 부대통령이고 그 전전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이죠. 지금 골 때립니다. 이 필리핀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대를 이은 이 권력들이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라 두테르테가 이게 이 부패와 관련돼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정권을 뒤바뀌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지금 필리핀은 완전히 반정부의 투쟁에 지금 소용대로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네팔과 같이 시민들의 반정부 투쟁이 성공을 해가지고 정권이 뒤집힐지 뭐 또 안에 포갑적인 방법 이게 경찰과 또는 군인을 동원해서 이게 억압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틱톡에 들어가 보시면 이와 그 투쟁에 관련해서 한참 지금 뭡니까 반정부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뭡니까 이번 이 필리핀 부패에 대한 반정부 투쟁이 성공하기를 네팔과 같이 성공했으면 성공을 기원합니다. 기원하고 또 언젠가는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겠죠. 안 날 수도 있죠. 또 질질 거면서 안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공을 기원하고 이와 같이 뭡니까 작년에 방글라데시를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또 네팔 필리핀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반정부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중심에 있는 공통점은 반부패입니다. 부패입니다. 부패. 부패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뭡니까 폭발했다고 볼 수 있죠. 부패한 이 정권에 대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 나라의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떻든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든 이게 자본주의든 간에 그거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부패하면은 결국은 국민들의 삶은 핍박해지고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공통사는 지금 젠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정부 투쟁이 일어나는 이 공통점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정부 투쟁은 그 중심에는 부패가 있다는 거죠. 부패. 또 우리나라 이게 경우를 이야기해봐도 지금 이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씨와 또 그와 함께 했던 김건희 씨를 보면은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내란도 내란이지만 김건희 씨 이게 대통령도 아닌 이게 영부인 역할을 했던 김건희 씨의 매간매직 행위와 어떤 부정부패를 보면서 더욱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정치를 잘 못했다는 것도 더욱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이게 이 불을 축적하는데 이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는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필리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투쟁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결론이 나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필리핀 지금 반정부 투쟁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